알쏭달쏭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서울 PIR 18.4. 자, 연소득 대비 주택 구입 가격 배수를 나타내는 PIR 지수가 서울은요 18.4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 말은요 서울에서 이 적당한 가격의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이 1년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8년 이상을 모아야지 살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자, 뭐 집값이 하락한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이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좀 멀어져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2.16 대책이 좀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다고 하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만 나왔지 네. 지금 전셋값이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전셋값이 올라서 다시 지금 떨어지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오름세로 지금 다시 돌아섰거든요. 이게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PIR 지수가 18.4년이라는 것은 네. 월급을 받았어요. 사회자님 안 먹고 안 입고 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분의 2는 저 휴대폰비, 그다음에 방세, 네, 생활비로 아니면 많이 나가죠. 나가죠. 지금은 쓰기 싫어도 이미 써놓은 것들이 많아요. 고정 비용이 있어요. 그 맞아요. 고정 비용이 네. 있어요. 그런데 쓰고 나면 100만 원 만든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18.4년을 안 먹고 안 입고 안 썼을 때 얘기지. 네. 조금만 먹으면 휴대폰만 써도 시간이 늘어요. 2배, 3배로.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집을 살려면 한 48.5년이 걸려요. 48.5년이요. 예, 48년. 근데 그거라도 살 네. 수 있으면 다행이야. 48년 아. 지나면 또 많이 올라 있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집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네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사람들은 제가 어느 날 뭐 융자를 조금 내서라도 집을 사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무리를 시키느냐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네. 그래도 융자는 은행에서 쓴 돈은 인플레이션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했을 때 신혼이나 이렇게 결혼했을 때 사회자님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결혼할 때 그 혼수품 사가지 마시고 네. 그거 가지고 예. 집을 사는데 좀 보탰으면 집에는 좋겠다는 거죠. 비어서 그냥 사나요? 왜 비어있 원래 빈 공간이 좋아요. 이불만 하나 갖다 놓고 오히려 미니멀 그게 라이프. 건강이 네. 좋은 거예요. 본래는 집은 잠자리고 네. 가족 생활이니까. 예, 예. 근데 빚을 좀 내서 사잖아요. 집을 사면은 빚 내서 사면은 남편이 술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마시겠죠. 얼마나 담배 펴요, 안 펴요? 못 피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들도 예. 자녀를 두면 자녀들도 야 우리 집값 저 갚아야 돼 그러면 허리띠 졸라매고 돈 써요, 안 써요? 그리고 경제관념이 애- 생기겠네요. 애들도 안 써요. 네. 그래서 전략해서 예. 빚을 갚다 보면 집값이 오르잖아요. 아, 그래서 먼저 집을 좀 사는 것도 네. 또 중요하고 예. 또 빚을 내서 또 융자 이자 내느라고 고생하면 처갓댁 가고 시댁에서 불쌍해 안 불쌍해? 안쓰러울 수 있죠. 그냥 안쓰러우니까 좀 도와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갚아줘.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빚 내서라도 집을 사는 네. 쪽이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어. 우선은 소형이라도 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꺼나가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예,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일상생활, 생활에 실생활의 꼼수도 좀 알려주시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일단 48년에 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일단 집을 좀 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6억 이하의 아파트 매물도 요즘 찾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좀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6억 이하의 아파트가 네.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찾아보면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서울하고 수도권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 좋아하는 지역만 보니까 다 뭐 33평이 10억 막 이렇게 다 올랐거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숲세권을 지금 찾아가면 아직 안 올랐어요. 숲세권. 숲세권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숲속에는 교통은 좀 불편한데 사실은 코로나 이런 거 오면서 숲세권이 뜨거든요. 그렇죠. 미세먼지도 그래서 있고. 예. 역세권보다 역세권에서 장점은 음. 저 교통 편리한 거 말고는 없거든요. 네. 공기도 좀 안 좋고 좀 시끄럽거든요. 근데 숲세권에 가면 조용하고 싸고 맑고. 아주 맑고 네. 성공하는데 아주 굉장히 유리해요. 음. 그래서 숲세권은 아직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 그 주변에 또
소형보다 중대형이 안 올랐어요. 네. 굉장히 중대형. 우리가 보면 김포를 가더라도 30평형대보다 40평형대가 더 싸요. 40, 뭐 4, 5평형대가. 그래요? 예. 근데 집은 훨씬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 가서 좀 중대형으로 그러면서 숲세권을 사면 네. 가치가 앞으로 오히려 역세권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 이 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짜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숲세권의 중대형 아파트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만나보죠. 중저가 아파트 불티. 자, 앞서 살펴봤듯이 9억 이하 시장으로 좀 수요자가 몰리면서 가격 오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 시장입니다. 15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시장도 뭐 다시 들썩인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정확하게 시장 상황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불티라기보다도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현재의 상황만 가지고 자산을 관리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대 세계적인 서브프라임이 오면서 그냥 전 세계가 떨어졌었어요. 그때는 뭐 소형이고 중형이고 대형이고 다 떨어지니까 아파트 아무도 안 샀어요. 오히려 전세값하고 2016년대까지만 해도 매매값하고 또 똑같았어요. 500만 원 차이도 안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히려 전세값이 더 비싼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매일 집 사야 된다, 텔레비 나와서 사야 된다. 왜? 아무래도 전세값보다는 집값이 많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사회자님? 그래서 맨날 집 사야 된다, 집 사야 된다 했더니 예. 왜 이렇게 집 사라겠었냐고 나한테 그랬는데 네. 그래야 지금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소형이 좋다고 그랬는데 강남에 대형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형이 많이 오르니까 대형을 그냥 집중해서 막 세금, 중과세 막 기타 뭐 이렇게 막 그냥 어깨에다 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소형으로 이제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유행인 것 뿐이지. 조금 있으면 봐봐요. 우리가 사회자님도 옷이 찰싹 달라붙은 것이 인기 있을 때 있고 네. 나팔 바지가 인기 있을 때 있고 예, 그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형이 인기 있을 때가 있고 대형이 인기가 있을 때 있고 또 주상복합이 인기 있을 때는 또 주상복합이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각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지니까 네. 이것은 그냥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불티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대형 팔아서 소형을 옮겨야 되겠다. 그건 정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형에서 오히려 올랐다 그러면 대형이 그냥 치솟아 올라오면 무섭게 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현 상태에서 잘 우리가 주시하면서 꼭 소유를 하나 더 해야 되겠다면 우리 자녀의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서 직장 주변 또는 자기 낭부님의 가장은 여자가 가장이에요, 남자가 가장이에요? 그래도 보통적인 시선으로는 남자분이. 아니야. 돈 버는 사람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지금은. 제가 위험한 발언을 했네요. 예. 돈 많이 버는 분을 중심으로 그분이 돈 못 벌면 큰일 나잖아. 회사에서 잘리면 큰일 나잖아. 예. 그분 주변에 숲세권으로 아파트를 사놓으면 네.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팁 한번 드려봅니다. 예. 돈 버는 사람이 가장이죠. 맞습니다. 예. 네. 자, 근데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동산에도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예. 흐름에 따라서 뭐 규제도 새롭게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또 다른 규제가 규제와 나오지. 상관없이 예. 규제와 상관없이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규제 싹 풀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 나오면 규제만 풀어요? 부양책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2010년, 12년, 14년, 14년, 15년 이때는 뭐 1가구 3주택도 세금도 안 받겠다. 일본 같은 데는 집 사면 그냥 몇백만 원씩 현금도 줬어요. 그래도 안 사. 그러니까 시대는 자꾸 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집값이 많이 올라. 그럼 세금으로 다 받겠다. 집값 떨어져. 세금 없애겠다. 다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예상하시는 그 규제 같은 거 좀 있으세요? 대표님 근데 생각에? 네. 그런 것은 뭐냐면 규제가 있어봐야 그 내용이요. 아. 있던 거 없앴다가 또 생겼다 하는 거니까 네네네. 그거 왔다 갔다 한다. 아주 뭐 특별한 건 더 생길 수도 없어요. 더 이상 생길 수는 없다. 더 생길 수 없고 예. 기껏 해봐야 세금 조금 더 걷는 거에다가 네네네네. 융자 조금 더 제한하는 거 뭐 LTV, DTI 이런 거지 예. 더는 없어요. 뭐 현재 나와 있는 거에서 이제 뭐 조절이 조금 가능하다. 더 오를 것 같으면 심하게 하고 좀 떨어질 것 같으면 없애고 이런 네.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볼게요.
월백족 감소. 자, 100만 원 이상의 고가 월세를 받는 사람을 월백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이 월백족이 좀 감소 추세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임대차 3법 추진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 소득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임차인은 향후 고가 월세에 따른 이 과세를 좀 없애기 위해서 사라지고 있다,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임대차 3법의 영향 때문인지가 궁금합니다. 그죠. 네. 지금 월백족은 뭐냐면 월세를 지금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월세를 많이 받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머리가 아파요. 지금도 홍대에 상권이 좋잖아요. 근데 절반이 비었어요. 공실이에요. 그럼 절반이 공실이 났다는 얘기는 뭐냐? 임대료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금은 지금 많이 내야 돼요. 지금 건물주들을 보호해야 될 수가 생겨요. 지금 막 우리가 전셋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라든가 건물주를 지금 굉장히 세금을 중과세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신용불량자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왜? 지금 융자 이자 내가지고 상가를 샀는데 예. 공실이 지금 나고 있고 관리비 내야지 은행 이자 내야지 못 내갖고 신용불량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경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지금 건물주들이 위험해요. 현재. 왜? 지금 사회자님도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시키잖아요. 네. 가서 사는 것보다. 그렇죠. 그냥 건물주가 지금 위험하다는 것을 정부도 좀 생각해야 돼요. 임대인이. 임대인이 위험하고 있어요. 위험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네. 왜? 지금까지 월세를 예를 들어서 막 많이 받았어요. 4천, 5천. 그럼 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4천, 5천 받아가지고 이자가 3, 4천 나간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그분이 돈이 있어서 다 산 게 아니라 융자를 내갖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를 내고 조금 남았는데 두세 개, 서너 개가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실로 남았네? 그러니까 이자를 다 못 내고 건물주들이 지금 막 공포의 밤을 지새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건물주가 행복해 보이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지금 공포의 밤을 새우고 있어요. 왜? 오늘도 자고 일어나면 누가 빼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각자의 생각해봐, 입장이 있네요. 장사가 안 되니까. 예. 지금 홍대에서도 2분의 1이 비었어요. 2분의 1 건물주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힘드시겠네요. 고생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자 내느라고 지금 죽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님들도 좀 생각을 할 때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 예. 왜? 그만큼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오늘만큼이라도 건물주의 어려움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뭐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인 것 같기는 하지만 뭐든지 또 과유불급인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 좀 이 밸런스가 맞는 그런 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슈 체크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또 오프라인 상담 안내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